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NBN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채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7일 저희 NBN TV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예정인가요? 네, 다음 주 수요일 토론회에서는요, 위믹스 상패의 타당성과 업계 이해관계자의 역할, 이번 사태의 업계 파급력, 그리고 상패 결정 전 단계, 앞으로의 대책 등 이 네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토론회에는 위메이드 측 관계자, 닥사 측 관계자, 그리고 여타 전문가들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관계자가 또 계시면요, NBNTV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장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 그 8일에 위믹스 상장 폐지 중지 가처분 결과 발표가 있잖아요. 그 하루 앞두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 토론회에서 각 업계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로 이제 나올 만한 양측의 입장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 5대 거래소 합의체인 닥사 측에서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논란을 제기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10월 27일에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연기되기도 했고요. 이 기간 동안 위믹스 측은 신규 투자 유치 사실을 알리거나 닥사 측에 적극적으로 유통량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상장 폐지 결정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닥사 측은 11월 24일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요. 닥사는 위믹스가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저지른 점, 투자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소명 기간 중 제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25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고요. 여기서 위믹스 상패를 업비트가 주도했다, 유통량 공시 계획 안 한 코인도 많은데 위믹스만 상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발언 중에서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상장 폐지, 즉 닥사의 결정에 업비트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논란이 일자 닥사 측은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위메이드 측은 소명을 넘어서 증명까지 했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8일에는 업비트와 빗썸을, 29일에는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이고요. 4대 거래소 측이 발표한 거래 종료일은 이번 달 8일인데 가처분 인용이 거래 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NBNTV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NBN TV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FTX가 발생한 위기가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넘어서 고팍스까지 번졌습니다. 이 고팍스에서 내놓은 고파의 출금 지연에 대한 대책이 못 믿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고파의 출금 지연 상황 어떤가요? 네, 고팍스는 고파의 출금 지연 문제에 대해서 제네시스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우선 고파이란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을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한 뒤에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받는 상품인데요.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과 이자 차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파이 상품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투자를 잘하는 운용업체에 넘겨서 이자를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이 넘어간 운용업체 제네시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파이 출금 지연으로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고파이 출금 지연에 대해서 고팍스 측은 지금 어떤 입장 내놓고 있나요? 네, 고파이 측은 고객 자산의 온전한 상환을 위해서 제네시스와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DCG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를 6주 안에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와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팍스 관계자는 만약 제네시스에서도 상환이 안 되고 투자 유치도 진행되지 않으면 고파이 상품 이용자는 어떻게 되는지 묻자 만약이라는 말을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시도해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MBNTV와의 통화에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고팍스 측의 반응을 보면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금이 지연된 고파이의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파이의 만기 도래 고정형 상품의 모집 자산은 약 47억 원 규모였습니다. 출금 지연 후에 최초 만기가 도래한 고정형 상품은 비트코인 고정 31일 상품으로 현재 원리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상품의 모집 수량은 비트코인 약 113개로 하나로 26억 원 규모인데요. 이외에도 12억 원 규모, 9억 원 규모의 상품 만기가 이미 지났고요. 내년 4월까지 1억 2천만 원, 180억 원, 102억 원 규모의 상품 만기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 디지털 자산 업계 전문가는 만약 제네시스가 파산하거나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또 고팍스 측에서 고파이와는 별도로 고팍스 고객 예치 자산 대비 101.5%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이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두고는 고파이 관련 예치금 출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사업인 고팍스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출금 사태가 발생할 걸 고려해서 내놓은 공지사항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과세 도입 시기를 두고 원래는 2년 유예가 되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유예가 무산되면서 사실 내년부터 갑자기 이제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달 이번 12월 달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네. 최근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2년 유예가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정비가 미비하다면서 유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어제죠. 11월 30일에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 선임연구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1년 디지털 자산 세금 관련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하위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자,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제도를 좀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요? 네, 김 의원은 과세 불확실성은 줄이고 과세 공백은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분산돼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의 과세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자와 과세 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디지털 자산 대여 소득의 명확한 정의, 사업소득과의 구분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권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과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순양도차손에 대한 2월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언급이 됐는데요. 해외 주요국에서 손익통산과 2월 공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양도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를 기타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실제로 투자자들 만나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내년부터 과세가 진행되게 되면 가장 뭐가 달라지는 거냐, 체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느냐 이런 질문인데 혹시 준비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만약에 내년부터 갑작스럽게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한 언론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당국이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득 원가를 올해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때 2021년 비트코인 한 개를 5천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사람도 국세청의 취득가액이 현 시세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일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5천만 원이 되면 이 사람은 사실상 원금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국세청 기록상 100% 수익을 낸 걸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의 20%를 기타 소득세로 내야 하니까요. 이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데 서류상에선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백만 원대 세금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 크립토 윈터에 FXT, 위믹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죠.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자산 가격 하락으로 보합권과 손실권에 위치한 투자자 비율은 각각 4%와 45%라고 합니다. 투자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해당 안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손해를 보거나 겨우 본전을 찾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려는 기준 마련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 여부가 좀 하루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개발자인 신현성 씨를 포함해 관계자 8명이 얻은 루나 관련 매도 차익의 액수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둬들인 매도 차익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검찰에 따르면요. 이들 8명이 평균 40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신현성 씨 그리고 신 씨가 영입한 테라폼랩스 개발자와 초기 투자자 등 7명이 루나 거래로 거둔 수익이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자금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고요. 루나를 팔아서 1,400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신영성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이 거둔 부당이익을 합치면 1인당 평균 400억 원 정도로 그 규모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0.1원에서 200원 사이 가격에 확보한 뒤에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띄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씨 측은 지난 2020년 이후 테라폼랩스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남은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이고 고점에 팔아서 1,400억 원의 수익을 거두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이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바로 내일이죠.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